이번 시간에는 급성 감염성 장질환 충수염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위장관은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과 염증에 취약하죠. 위장관의 급성 질환은 균이나 균의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충수염, 복막염과 같은 급성 감염성 질환은 환자의 내재적 안에 숨어 있는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주균에 의해서 정상적인 멸균 조직이나 손상된 조직이 오염되면서 나타납니다. 충수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한민족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인종적인 특성이 바로 어펜디사이티스가 흔하다는 거예요. 충수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이죠. 급성 복부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고 응급으로 복부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입니다.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나 젊은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원인을 보면 충수관강을 폐색시키는 대변돌, 피칼리스, 충수가 꼬이거나 장벽이 부종이 일어나거나 장벽이 파이브로, 섬유 상태 파이브로시스, 또 유착, 어드헤전에 의한 장의 폐색이 원인이 됩니다. 예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 충수는 관 모양의 주머니로 맹장에 붙어 있고 회맹 판막의 바로 아래 오른쪽 엉덩이뼈와 배꼽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엉덩뼈 가시라고 해서 장골극으로부터 5cm 안쪽인 맥버니스 포인트 부근에 있습니다. 충수의 역할은 유익한 장내균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에서 충수의 근위 내관이 폐색되는데 대변 덩어리나 이물질, 염증, 종양, 기생충, 결석, 림프 조직의 부종이 원인이 됩니다. 충수가 폐색이 되면 막히면 점막에서 체액이 분비가 되어서 충수가 팽창을 합니다. 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고 혈액 공급이 저하가 되면 염증, 부종, 궤양, 감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퍼스, 화농성 배액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충수가 팽창을 합니다. 24시간 안에서 36시간 내에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조직 괴사와 궤적, 네크로시스, 갱그린이 생기고 치료가 시작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천공이에요. 천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복강을 오염시켜서 세균성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충수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화농성, 궤저성, 천공된 충수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직괴사가 나타나고 미세한 천공이 되면 궤저성 충수염이 되죠. 증상과 징후에서 초기 증상은 부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둔한 복부 통증 혹은 배꼽 주위의 통증,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구토를 해요. 4시간 후에는 통증이 복부 오른 및 하분역에 국소화가 되고 로컬라이즈가 되는 거죠. 움직이거나 기침할 때 더 심해집니다. 촉진할 때는 맥버니 점에서 리바운드 텐더니스, 반동 압통이 나타나고 이 반동 압통은 맥버니 점 촉진 시에 통증이 감소했다가 손을 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오른쪽 고관절을 내회전, 신전할 때 통증이 증가합니다. 복부의 왼쪽 밑 사분역에 맥버니 점과 대칭되는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맥버니 점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로브싱스 사인이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복부의 왼쪽 밑 4분역에 맥버니점과 대칭되는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반대쪽이죠. 맥버니점에서 통증을 느끼는 사인이다. 그리고 환자를 왼쪽으로 눕힌 후 우측 고관절을 신전시킬 때 복통이 심해지는 소아스 징후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이것도 하나의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열, 식욕부진, 오심, 구토를 동반합니다. 노인의 경우는 통증과 국소적 압통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느리게 나타나서 진단이 지연되고 천공이 발생해서 사망률이 15%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충수염 진행에 취약하죠. 합병증도 자주 발생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기 이후 자궁이 커지면서 충수가 우측 상방향으로 이동하여서 배꼽 주위 혹은 오른쪽 늑골 아래쪽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합병증은 급성 충수염으로 인한 합병증, 천공, 이제 천공이 되면 이제 복막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농양이 있고 천공이 발생하면 고열과 통증이 증가해서 나타납니다. 작고 국소화된 농양, 국소화된 복막염, 전신성 복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급성 발작이 재발하는 만성 충수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진단은 24시간 이내 천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죠. 환자가 입원하면 우선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금식하도록 하며 진단이 내려지면 충수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복부 초음파는 급성 충수염을 진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에 있을 때도 한 10대 중학생 남자애가 왔는데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복부 초음파를 하고 어펜디사이티스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복부 X선, 정맥 내 신우조영술, 소변검사, 골반검진 뭐 이런 것 등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혈청의 그 혈액 수치를 보면 백혈구 수치에서 5천에서 만까지가 그래도 기본 범위죠. 미성숙 백혈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전체 백혈구 수가 만에서 2만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9천, 만까지를 9천까지 그 정상 범위로 보는 임상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펜덱토미 할 때 만 한 5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까지는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라는 거. 치료는 투약과 수술이 있는데 일단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해야겠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고 여기에 페니실린계 3세대 항생물질인 세팔로스포린계, 예를 들어서 상품명으로 세포탁심, 세프타지딘, 세프트리악손.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 세프탁심하고 세프트리악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수술 전 항생제로 투여하고 수술 후 최소 48시간까지 주입을 합니다. 급성 충수염에는 어펜덱토미, 충수 절제를 시행하고 요즘은 이제 복강경을 사용하여서 수술을 하죠. 수술 후 입원 기간 단축시키고 합병증 발생이 적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3일 후면은 수술 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상 활동으로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수가 파열되었을 때는 라파로토미를 이용한 충수 절제를 시행하는데 멸균 생리식염수로 복강을 세척해서 오염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한 복막염의 경우 지속적인 세척을 위해서 수술 부위를 개방한 채로 수술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 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간호는 충수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일단 MPO 금식을 유지하고 천공을 야기할 수 있는 변 완화제나 관장은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락사티브나 에네마 관장을 하게 되면은 뻥 터져요. 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금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수의 순환을 증가시켜서 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세스먼트를 보면 충수염은 급격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력은 증상의 발현 시기나 기간, 악화 혹은 완화 요인, 복용 약물이나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체 검진,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장음을 청진하고 부드러운 촉진으로 압통 유무를 확인합니다. 간호진단과 중재에서 급성 통증이 첫 번째 진단이에요. 통증의 위치, 정도, 기간 등을 면밀히 사정하고 처방에 따라서 진통제를 투약을 하면서 진통제 투약 30분 후 효과를 평가를 해야겠죠. 통증이 경감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알립니다. 두 번째가 감염의 위험이에요. 빈맥이나 얕고 빠른 호흡은 복막염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하고, 시기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IV 라인, 그러니까 정맥 수액 요법을 유지해야겠죠. 수술 후 통증 여부 등을 사정하고, 복막염이 생기면 수술 부위의 부종, 갑작스러운 통증의 증가, 복부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막염. 복막은 두 겹의 반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강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감싸고 있는 낭이에요.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은 복강 내의 세균 감염 혹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염증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복강과 골반강 안쪽에 있는 페리에탈 페리토늄 벽측 복막에는 체신경이 분포하고 있어서 복막염 발생 시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복막염은 정상적인 장내 세균이 복막강 내로 침입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자극이 심하지 않거나 감염원이 계속 작용하지 않으면 복막은 염증에 대해서 신체적인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국소적 염증 과정을 차단시켜서 감염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궤양 부위 천공, 충수 파열, 개실 천공, 간 농양, 염증성 골반 질환, 담낭 파열, 수술 후 봉합 부전, 복막 투석, 외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발생을 하죠. 복막염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를 해야 돼요. 복막염은 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순환계, 호흡기계 문제, 또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염을 일으키는 흔한 미생물이 장내에 정상적으로 상주하는 에스케르키아 콜라이, 이콜라이라고 하죠. 클라이브시엘라, 프로테우스와 슈도모나스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균이 복강 내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적은 수의 균이 들어올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하지만 많은 균이 들어올 때에는 복막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형핵 백혈구가 복막에 침윤해서 다른 이물질이나 균에 대해서 식세포 작용을 하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마스트셀,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과 다른 물질을 분비해서 국소적으로 혈관을 이완시켜요. 못의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감염을 억제하지만,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면은 복강 내로 체액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환하는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요? 저혈량이 되죠. 그러면서 sepsis, 폐혈증을 야기합니다. 복통과 복압의 상승으로 호흡이 힘들어지는 동시에 염증 과정으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증상과 징후, 복막염의 증상은 감염의 범위와 정도,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극심하고 산발적인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의 주위로부터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심부터 발열이 발생하면서 청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연동운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발생하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흡마저도 얕고 빠르게 변합니다. 빈맥, 저혈압과 함께 진압력 상실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탈수와 쇼크가 발생하면은 올리규리아, 핍뇨가 나타나죠.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복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모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 복막염의 합병증은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농양이고 이게 섬유성 유착이 생겨서 obstruction, 폐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혈증이나 폐혈성 septic shock, 폐혈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복강 내로 체액이 옮겨감으로써 저혈량성 샥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발성 failure, 장기 기능 부전 혹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터벤션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보면 전체 백혈구수 대략 한 2만 이상으로 상승, 검사와 또 혈액배양, 블러드 컬처를 하고 이제 CT를 해요. 대부분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서 확진을 하는데 저선량성 CT를 하죠. 간 및 콩팥 기능 검사, 혈청 전해질 검사, 복강 천자 등이 있습니다. 투약은 원인균이 파악될 때까지 베타락탐계 항생제, 예를 들어서 이미페넴, 메로페넴 이런 거는 이제 광범위 항생제예요. 배양 검사 결과 블러드 컬처 후에 균이 검출되면 그 균에 민감성이 있는 특정 항생제로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엠실린이라고 해서 이제 암피실린, 그 다음에 메트로니다졸, 시프로플록사신, 이제 시톱신이라고 하죠. 클린다마이신, 세프트리악손, 아미카신, 아미킨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죠. 또 정맥을 통해서 충분한 수분을 함께 공급을 합니다. 수술은 복막염이 진행되면 쇼크와 순환기 기능 부전이 초래되므로 일단 MPO 금식 처방 후 전해질 교정과 수분 보충을 위해서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농양, 복수의 배액과 수술을 시도합니다. 복막염의 원인이 천공, 궤저성 장질환, 충수염 때문이라면 개복수를 통해서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긴 조직을 제거하죠. 수술 중에 다량의 따뜻한 등장성 액체로 복강을 세척을 하고 상재균을 희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오염물, 혈액 등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드레이니지 튜브, 배액관을 삽입한 경우에는 배액 양상과 배액 양에 대한 관찰이 요구가 되죠. 자, 간호를 보면 일단 셈파울러스 포지션, 반좌 위로 침상 안정을 하게 해서 이 중력으로 인해서 감염이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염이 국소화되도록 하고 폐 환기를 증진시킵니다. 복막염이 발생하면 다량의 체액이 복강이나 장으로 들어가서 장 운동이 저하되는데 이것을 파랄라이틱 일레우스라고 해요. 마비성 장폐색. 장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게 하죠. 비위관을 삽입을 해서 장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내 감압을 하고 이 이유가
복부 팽만을 완화시키고 수술 후 호흡기계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킵니다. 장기간의 감압 치료가 요구가 되면 제주노스토미, 공장 로스를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사정에서 건강력과 신체 사정을 보는데 예전에 그 소화성 궤양이나 담낭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나 오심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통증을 면밀히 사정을 합니다. 신체 사정에서 바이탈 사인, 의식 상태, 피부색과 온도, 복부 상태와 긴장도, 장음, 압통 여부를 확인을 하죠. 진단과 중재에서 첫 번째 급성 통증, 세미파울로스 포지션을 하고 복부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여서 안위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통증을 사정하고 진통제 적용 후 효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통증 조절 방법을 교육을 하는데 명상 마사지 이완요법을 사용하면 통증에 대한 자기 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이 체액 부족의 위험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고 hourly urine, 시간당 소변량이 30ml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활력증후, 중심정맥압, 심박출량, 폐동맥압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죠. 체액 및 혈액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디웨이트, 데일리 바디웨이트, 매일 체중을 측정합니다. 피부 탄력도, 색, 온도, 점막 상태 등을 확인하고 따뜻하면서 건조하고 탄력도가 떨어지는 피부는 탈수 증상이 있음을 의미를 하죠. 드레싱이나 배액관으로 소실되는 체액을 측정하고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헤모글로빈, 소변, 혈장 삼투압, 전해질과 같은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가 신체 요구량보다 적은 영양 불균형. 장음을 어세스하면서 오심구토나 비위관으로 나오는 드레이니지, 배액물의 양상을 색깔이라든가 양, 그 다음에 냄새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영양 상태의 지표인 BUN, Blood Urea Nitrogen, 혈중 요소 질소, 단백질, 알부민, 혈당 수치 등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환자가 구강 섭취가 가능하면 미온부터 점차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고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TPN을 해야 돼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